네, 한반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이 당무위를 열었고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요청을 최종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5시에 이낙연 전 대표도 승복 선언을 했군요. 네, 민주당이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한 1시간 40분 정도 당무위원회를 열었는데요. 76명의 당무위원 가운데 서면 15명 포함 모두 6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요청한 이의 제기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당무위원이거든요. 예. 근데 당무위에 불참을 했고요. 서면으로도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영진 수석 대변인이 회의가 끝나고 간단하게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는데요. 오랜 시간 여러 진지한 토론을 했다고 밝혔고요.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관위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서 결정한 것을 추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만 향후 해당 당규, 그러니까 특별당규 59조 있지 않습니까? 이 당규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고 의결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기자들의 관심은 표결을 했느냐, 만장일치냐, 여기에 좀 집중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고영진 대변인은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한다. 그런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오후에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이제 올렸는데요. 대통령 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기긴 했지만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한다. 자신은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고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축하드린다. 당의 단합과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민주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를 하고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를 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송영길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향후 따로 만날 계획이 있느냐, 또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고영진 수석 대변인이 그러셔야 한다고 본다. 지금 언제 만나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나온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당무위원회 결론은 사실 예정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달 정세균 후보의 중도 사퇴 당시부터요, 이 정 후보가 받는 표를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무효로 처리를 해왔고 이 결정을 번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인데요. 이상민 위원장이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입장을 계속 밝히기도 했죠. 그래서 예정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민주당 당무위의 결정,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후보의 승복 선언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진 작가님부터. 아마 이낙연 후보는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사실 이게 경선이 한 며칠만 또는 한 일주일만 늦었어도 분명히 결선에 갈 수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결선에 가면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잡은 승부를 사실 안타깝게 놓친 것이니까 이게 마음으로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 예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선 불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인한테는 이건 치명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옵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당무위로 올라가서 논의가 되고 아까처럼 규정을 다시 선보기로 했다. 이것까지만 얻어낸 것으로도 나름대로 명분은 챙겼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승부에 이제 승복을 하고 당을 돕는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자신한테도 좋은 게, 왜냐하면 지금 이 지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낙마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플랜 B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지지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자신으로서도 최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김성현 소장님. 예, 이게 정당의 프로세스가 그렇죠. 이의 제기하니까 이의 제기한다고 난리, 이의 제기가 수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이 안 난다고 난리. 언론이 이제 30분 1시간 간격으로 기사를 쓰면서 3번 타자 2구 스트라이크, 3구는 볼. 옛날에 문자 중계 혹시 받았던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에는 스포츠 중계를 문자로 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사람들이 야구를 안 보고 정치를 보는 게 그 화를 내려고 보고 있는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이 포털 사이트가 끼치고 있는 폐해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5개월이라는 장도에서는 이 2, 3일의 일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이의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상무위원회 열었고 안 되겠는데요라고 발표했고 그렇군요. 그럼 수용하겠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결정이 돼서 하루에 한 번씩만 뉴스를 봤으면 한 번 스트레스 받고 넘어갈 일 아니었나 싶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민주당에 드리는 글에서 요건 이제
제가 요 분야에 나름의 전문가 입장에서 SNS 글. 그 이제 보좌관들이 주로 이제 이런 글을 쓰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대목이 재밌었는지 하나만 읽어드리면요.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하겠다. 숙고는 깊이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당분간은 이낙연 후보는 안 보이실 것 같다. 라는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안 보실 것 같다. 네. 김병진 전 의원이 저희 방송에서는 산사에 가실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숙고의 방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아니 그분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거든요. 최소한 그 충격을 소화하는 데는 한참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이낙연 후보가 이제 어떤 모양으로는 그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 이 부분도 이제 관심 포인트였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 시간은 빨리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분한테 지금 시간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뭐 그냥 싸웠는데 지금 당장 해달라 이건 좀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선대위원장을 맡는 게 뭐 당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그림이 참 좋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또 만에 하나 플랜 B도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지지층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내가 졌지만 당을 정말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정치적 자산을 쌓아놓을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원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지지층에서는 그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일탈은 굉장히 최소화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중도층 민주당에 좀 가까웠던 중도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심이 동요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선거가 민주당이 치른 선거 중에서 역사적으로 최초로 도덕적 헤게모니를 뺏긴 선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지층들이 상당히 사기를 잃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책임을 회피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좀 더 솔직하게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그런 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가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향후 일주일간은 지방을 돌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있긴 하네요. 자, 김성애 소장님. 공동 선대본을 구성하려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를 사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거꾸로 말하면 공동 선대본 구성하는 일정은 이재명 지사의 손안에 들어와 있죠. 원래는 경선이 끝나면 바로 이 선대본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이번엔 텀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를 포함해서 공동 선대본에 모셔야 될 분들을 영입할 충분한 또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벌어놓은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제 뭐 김수인 평론가는 다음 달 11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시점은 지금으로서 예측할 수는 없는데 그런 사전 준비를 마치고 그런 와중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뭐 이제 본인이 할 얘기들을 충분하게 전하고 나서 공동선대본이 만들어지면서 이낙연 이 후보를 모시고 나오는 그림 뭐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들어갑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핵심 인물 중 하나죠. 남욱 변호사 지금 미국에 있는데 어제 JTBC랑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화상 인터뷰를 했거든요. 화천대유 쪽이 정관계에 수백억대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씩 7명에게 350억을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350억 로비 비용이 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가 외부로 나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고요. 50억씩 7명에게 350억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김만배 씨로부터 계속 들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7명이 누구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분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지금 언론에 나온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사에 나오는 이름들을 자신도 그때 들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나온 이름들이 맞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되느냐 기자가 이렇게 물으니까 50억 클럽 얘기죠? 그렇습니다. 맞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들었다는 말씀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 클럽 명단들이 있는 것은 맞다. 이 정도 확인해 준 거네요.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이름들 맞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그 이름들을 들었다는 말씀은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관련해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50억 약속클럽 명단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사자들은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을 했지만 남욱 변호사는
그 이름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처음에 들어갔다가 빠진 경위 예. 민간으로 막대한 수익 구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이 설계된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의사결정권자를 알고 있다. 그 윗선은 알지 못한다. 유 전 본부장이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에는 자신의 지분의 절반이 유동규 전 본부장 거다라고 김만배 씨가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고 들었다. 모든 인터뷰 내용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간접화법을 사용한 게 좀 특징이고요.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여러 같습니다. 가지 또 법률적 쟁점을 피해가려는 그런 대답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유 전 본부장의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김만배 씨로부터 들은 사실도 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만배 씨가 그분이라고 지칭한 인물이 과연 누구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남욱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남욱 변호사는 가족들의 신변 문제 등이 정리가 되면 귀국을 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온 가족이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가족들 신변만 정리가 되면 귀국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외교부에서는 여권을 무효한다. 뭐 이런 뉴스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만. 예. 자, 남욱 변호사 인터뷰 일단 JTBC가 화상으로 했는데 주목해서 보신 부분 어떤 부분일지 이 부분은 김성애 소장부터 해주실까요? 예, 일단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했던 분은 6명이죠. 300억. 근데 지금 350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 명이 더 있는 겁니다. 50억 클럽에서. 예. 그러니까 7명이니까 350억이다. 그렇죠. 7명에서 350억이어야 되는데 지금 예. 그래서 저는 뭐 한 사람이 더 있지 않을까. 지금 박수영 의원이 언급하지 않은 분이 한 분 더 나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정치계 인사 중에서 검찰과 가까웠던 검찰을 지냈던 분이 거론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드러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뭐 사실은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건데 수사기관이 잘 퍼즐을 맞춰서 쫙 공개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15년 이후로 남욱은 자기는 관계 한보가 없고 땅만 팔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 좀 더 자유롭게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빨리 국내에 와서 법적으로 유효한 발언들을 빨리 해주셔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데 전 남욱 변호사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중권 작가님. 그러니까 수사의 단초가 된 게 이게 녹취록이거든요. 이건 정의학 회계사. 검찰에서 덮으려고도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김만배 씨의 전술은 뭐냐면 이 녹취록 자체를 탄핵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짓이 섞였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냐면 지금 3인 세 번째로 기억을 하는데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녹취록이 맞다. 녹취록이 기록된 사실이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김만배의 이제 거짓말은 힘을 잃어버린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그분이라고 하는데 이 그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천화동인의 실제 소유주는 김만배로 알고 있는데 사실 김만배 것도 아니었던 거죠. 1호. 예,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것도 아니고 그중에 절반은 유동규 거고 나머지 절반은 또한 그분인데 그분이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동규는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유동규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남욱 변호사의 주장인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분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사의 초점이 아마 여기에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감춰진 그분 이야말로 사실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름이 안 나오는 거겠죠. 예. 예, 아까 이제 논평에서도 작가님이 그 이재명 지사의 수임료 지출 내역 공개 촉구를 하셨는데 더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게 사실 간단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으면은 그러니까 1조짜리 사기극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것을 알았으면은 부패한 것이고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 저는 몰랐으면 무능한 것은 사실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지만 이 부패했을 경우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왜 부패의 그 경우는 이런 거라는 거죠. 뭔가 이게 일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았을 거고 쉽게 말하면 뇌물이란 말이죠.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나한테 돈이 오지 않고도 뇌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변호사 대납 나한테 오지 않고 왜냐하면 왔다가 나가게 되면 흔적이 남기 때문에 흔적 없이 받는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변호사비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3억 가지고 꾸렸다 그러는데 아시겠지만 대법관을 전관을 둘을 쓰고 LKB하고 김앤장을 썼는데 3억으로 이게 되느냐. 변호사 20명인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지금 비어 있고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 수입의 내역들을 밝히는 걸 좀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떳떳하다고 하다면 이게 간단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들어와야지 이 법조계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게 좀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야 저 전체 그림이 좀 그려지잖아요. 예. 합리적으로. 그래서 자신이 떳떳하다면은 자꾸 이럴 때 검찰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스스로 내역을 뭐랄까 공개해가지고 나는 떳떳하다라고 밝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김소영 소장님. 예, 뭐 로펌에 계약을 하면 대표 변호사를 알고 그 사람하고 계약하는데 그 사람이 뭐 로펌으로 이렇게는 복잡하게 잘 모르고 이제 어시라고 소위 말하는데 어시스턴트 로이어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조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변호사가 직접 만나는 사람이고 그 밑에 붙어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수임료 계약을 각각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대표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형태로 하는데 그런 대표 변호사 지불 비용 뭐 이것이 몇십억씩 한다라고 하기는 좀 제가 보기엔 무리고 그러니까 이 20명이라는 게 로펌에 들어가 있는 변호사들 다 합쳐서 이렇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뭐 이재명 지사가 잘 설명을 해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십억에서 100억으로 보통 그 업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전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전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법리를 따져가지고 정말 소송을 잘할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모 회장이 본인 집행유예로 뺄 때 50억 들였는데 갑자기 20억에서 100억대가 시장가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내고 있다고 하시면 사람들이 가격에 대해서 좀 놀랄 것 같습니다. 예, 이 논쟁은 다음에 좀 하도록 하고요. 예, 다음 아이템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수의 유투업체에서 현장 실습하다 숨진 특성화 고등학생 홍정훈 군 연일 추모문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또 이 구조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 전해주시면. 네, 지난 6일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중 잠수 작업을 하다가 이제 사망한 홍정훈 군인데요. 예. 지난달 27일부터 이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수 자격증도 없는 홍 군에게 잠수 장비를 착용을 하고 바다에 들어가라 이 업체 업주가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현장에는 업주 외에는 다른 작업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이 잠수 작업이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에서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작업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논평을 냈는데 결국 교육부와 학교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직업계고 학생들을 현장으로 내몰았고 기업체는 학생들을 저임금 노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이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노동 현장 실습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고 해경은 사업주를 형사 입건을 했습니다. 예. 자, 국정감사에서 어제 이 사건을 또 문제를 지적한 또 의원을 만나서 또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 학교와 교육청이 요트업체에 대해서 부실 심사를 했다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네. 이게 원래 애들이 현장 실습 가기 전에 이게 현장 실습으로 적합한 업체인가를 사전에 심사하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이제 현장 실습 기업 선정 기준표가 있고 거기에 다 체크리스트에 적합 부적합을 체크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잠수나 고압물을 다룬다거나 이런 업종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었거든요. 예. 요게 이제 이 우리 홍군의 현장 실습 관련된 그 기준표에 보면 적합을 하고 체크가 돼 있는 거죠. 아하. 그리고 실제로는 거기 가서 잠수를 하다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 A 업체라고 하는 게 이제 적합한 기업이라고 선정이 딱 확되면 학교 교장하고 업체 대표하고 학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장 실습에 관한 구체적 내용들을 이제 협약서에 담아서 거기에 이제 도장을 찍고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현장 실습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도 보면 예를 들면 뭐 사전에 초기에 적응 기간이 있어요. 현장 실습 초기 적응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이렇게 명시하게 되는데 여기가 빈칸으로 되어 있다든가 그다음에 훈련 시 휴식 시간을 1시간으로 주게 되는데 이것도 빈칸으로 되어 있다든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실습 수당을 또 얼마로 준다 이런 걸 다 이런 세부적인 걸 써놓은데 다 빈칸으로 돼 있는 상태로 학교장 도장도 업체 대표 도장도 찍힌 상태로 이제 홍군이 현장으로 간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현장의 안전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전에 이 현장 실습을 정하기까지의 절차, 사전 절차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실함이 있었다는 게 지금 사후적으로 다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의원님, 저 김성애입니다. 네. 예. 이렇게 전화로 하니까 어색하긴 한데요. 네네. 좀 여쭤보면 네네. 이 교사가 현장 점검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또 한편에서 네네. 보면 한 학급에 20명씩 되는 학생들이 각각 다 실습을 나가는데 네네. 교사가 몸이 10개가 아닌 다음에 이 모든 업체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사실은 받아주기만 해도 고마운 입장에서 이런 자세한 조사를 그러니까 의뢰 입장에 있는 교사가 다 확인한다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원칙이 지금 현장에서 지켜지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그러니까 교사 개인의 감당해야 될 몫을 두는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여러 가지 교육 문제나 취업 문제나 계속 사회 문제가 되면서 최근에 취업 지원관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거든요. 취업 지원관. 교육부에서. 예.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취업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전문 담당자를 두는 게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오랜 요구가 있었는데, 근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장 실습에 관해서 너무나 사고가 빈발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 실사를 위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1차적으로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아예 뭘로 박혀 있냐면 노무사가 가서 현장 실습하게 돼 있거든요.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실습장에. 이런 식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이게 학교 안에서 애들이 현장 실습 나가는 걸 교사가 다 개별적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안전을 다 확인하고 안전을 담보받은 그런 환경에서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고 그 결과가 이제 사고로 나타나는 거죠. 예, 그 지금까지 근데 현장 실습에서 사고가 많이 있었죠. 2014년에는 CJ 제일제당에서 2017년은 LG U 플러스 콜센터 실습하다가 또 목숨을 끊은 학생들도 있었고 2017년에는 제주도 생수공장에서도 프레스기 그렇죠. 오작동이 네.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후에 현장 전담 지도사 직원을 두도록 이제 학습형 현장 실습안을 마련했는데 그것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형식적으로는 지정이 돼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홍콩 같은 경우도 그 업체 대표를 현장 그 교사라고 기업 현장 교사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분한테 현장 실습의 지도 책임을 맡기고 있는 거죠. 업체 사장에게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홍군 보면은 이게 현장 실습 운영 회의록을 저희가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현장 실습 교사로 이제 그 업체 대표 이름과 쫙 매 주간에 담당.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그러면 그 현장 실습 선생님이 그 홍군을 그렇죠. 그 죽음으로 인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네요. 안전장구를 이런 제대로 같이. 경우에는 그렇죠. 예. 자, 의원님 지금 시간이 그게 많지 않아서요. 그 앞으로 네네. 대안은 무엇인지 좀 짧게 좀 정리해 주시면. 지금 사실 대안 너무 많은 걸 사실 해결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사실 예. 현장 실습의 사전 안전 확인을 위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홍군의 사건을 보면은 사실은 노동인권 교육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인도 인턴으로 어디 업체에 가서 일하면은 자기한테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이걸 거부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일반 고등학생들 더 힘들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해주는 노동인권 교육이 생존하고 사실 연관돼 있다는 게 그렇군요. 이런 사건에서도 확인이 계속 되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노동인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해서 현장 실습을 보내는 이런 안팎의 알겠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노동인권 교육 시급해 보이네요.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었고요. 민동기 평론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